술이 칼로리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듣자마자 흠칫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모든 술의 열량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소주병들을 보면 기존 술들에선 볼 수 없었던 영양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100ml당 89칼로리로 나와 있습니다. 진로가 한 병에 360ml니까 소주 한 병은 약 320칼로리인 셈이죠. 일반적인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니까 놀랍게도 밥 한 공기보다 소주 한 병이 더 칼로리가 높은 겁니다. 근데 항상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의견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술은 칼로리도 높고 무조건 살쪄, 다른 쪽은 술만 마시면 살이 안 쪄, 안주랑 같이 먹어서 찌는 거다 라는 건데요. 특히 여러분도 술은 공갈 칼로리여서 살이 안 찐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술담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칼로리가 뭐냐면 물 1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음식에서는 kcal을 기준으로 하고 이 킬로칼로리를 보통 칼로리라고 읽죠. 즉 이 칼로리는 우리 몸을 움직이고 유지하는 에너지의 원천이고요. 인터넷에서는 주로 맛의 전투력 정도로 다뤄지죠. 치킨이나 피자 등이 맛있는 음식들이 일반적으로 살이 많이 찐다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음식이라기보단 독성 물질에 가깝기 때문에 칼로리가 사용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술은 왜 이렇게 칼로리가 높은 걸까요? 그 이유는 알코올이 그램당 7칼로리로 굉장히 고칼로리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탄수화물, 단백질은 그램당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예요. 알코올은 지방에 가까울 정도로 단위당 칼로리가 높죠. 예를 들어 40도 위스키 700ml에는 계산 결과 약 150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반병만 비워도 1시간 24분을 달려야 하는 어마어마한 열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알코올은 빈칼로리라는 점입니다. 검색해보면은 공갈칼로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칼로리는 아주 높은 데 비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붙여지는 용어입니다. 아마 이 빈칼로리라는 단어 때문에 술이 0칼로리다, 공갈칼로리라서 살이 안 찐다 라는 잘못된 낭설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네, 이건 이미 영양정보에도 나와 있고 당연히 0칼로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이 빈칼로리라는 개념은 칼로리에 비해 영양소가 적은 마요네즈나 설탕음료, 과자 등에서도 쓰이는 영양학적 용어입니다. 따라서 술은 다름 아닌 공갈칼로리이기 때문에 이꼴 살이 안 찐다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런 이유라면 마요네즈도 살이 안 쪄야 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로 소주가 되게 트렌드인데 사실 술의 칼로리는 알코올에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제로 소주라고 해서 크게 칼로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제로 소주 관련해서는 조만간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알코올의 칼로리가 지방으로 전환이 적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논문을 살펴본 결과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적어요.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게 즉 우리 몸에 살이 찐다라는 의미니까 단순하게 요약하면은 술은 같은 칼로리의 밥을 먹는 것보다 살이 덜 찐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알코올 중독자들을 떠올려 보면은 삐쩍 마른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 술 한 병 마시는 게 밥 한 공기만큼 착실하게 살이 쪘다면은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됐겠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술은 정말 살이 안 찌는 걸로 보이는데 저도 애주가여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단순히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 술배라는 개념이 있고 비어벨리라고 해서 외국에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술자리를 자주 가지시면은 몸이 무거워지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러면 술은 지방으로 안 쌓이는데 왜 마시면 살이 찌는 걸까요? 이게 이제 한 번의 술자리에서 알코올로 얻는 칼로리가 꽤 높잖아요. 보통 소주 2병 정도 마신다고 치면은 한 자리에서 밥 2공기를 더 먹는 셈이니까요. 이때 술로 섭취된 칼로리는 보통 체온을 올리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체온 조절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술을 드시면은 체온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체온 조절은 기초대사라고 해서 원래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면서 하던 일인데 알코올의 열량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때문에 원래 체온을 조절하던 지방대사는 술을 마시면 자연히 줄어들게 돼요. 또 이 알코올은 아무래도 흡수가 빠른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체내에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최우선순위로 먼저 분해합니다. 따라서 지방대사가 멈추게 되고 우리가 술자리에서 알코올과 함께 섭취했거나 기존에 갖고 있었던 탄단지는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코올이 체지방으로 변환돼서 살이 찐다기보다는 원래 없어졌을 지방이
알코올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일상적으로 술 마시면 살찐다는 겁니다. 근데 이쯤에서 술이 바로 살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안주 안 먹고 술만 마시면 살이 안 찌는 거 아님? 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소주 다이어트, 막걸리 다이어트 같은 게 검색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아침, 점심 조금 먹고 저녁에도 식단을 지키면서 아주 한정된 양의 술만 마셔야 되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하시겠어요? 맥주 한 잔 마시는 순간 제 생각엔 바로 치킨 생각납니다. 2잔, 3잔 마시게 되겠죠? 이게 의지로 가능하다고 해도 술을 매일 드시는 건 간 수치에 정말 안 좋으니까요. 그 의지력으로 일반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굳이 궁금하시다면은 음식을 안 먹고 삼시세끼 술만 마시면은 칼로리 대비 살이 안 찌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사회적으로 이걸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거든요. 당연히 위와 간에 말도 안 되게 안 좋습니다. 고단한 날 집에 와서 안주 없이 위스키 한두 잔 정도 먹는 건 괜찮겠지만 뭐 살이 안 찌려고 술자리에서 안주 없이 술만 들이키는 거는 정말 좋지 않다는 거죠. 특히 과음을 하면 무조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실제로 대학생 때 술자리 가면 안주를 정말 무한으로 먹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알코올이 뇌에 직접 작용을 해서 AGRP라는 허기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미 배가 부른데 뇌를 속여서 더 먹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술은 식욕뿐 아니라 정말 여러 면에서 자제력을 잃게 만들죠. 결국 과음은 과식으로 이어지고 과음한 다음날 몸은 알코올 분해하느라 바쁘니까 이 칼로리는 바로 지방으로 이어지겠죠. 과음하지 말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가 다이어트 하는데 어떤 술을 마시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될까? 이게 모든 술이 알코올과 물로만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맥주는 보리로, 와인은 포도로,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지는데 이 재료에서 나오는 다양한 성분들이 술에 녹아 있습니다. 또한 술의 맛을 내기 위해서 당분을 추가하기도 하죠. 예전에 과일 소주에 정말 많은 양의 당분이 포함되었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처럼 술에는 고칼로리의 알코올 외에도 살이 찌게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효주보다는 술을 한번 걸러주는 증류주, 특히 술에 당분이나 맛을 첨가한 리큐르보다는 일반 증류주가 살 안 찌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스키나 증류식 소주, 보드카 등등이 있겠죠. 이 중에서 가성비 좋고 당을 첨가하지 않은 증류식 소주들을 고정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뭐 꼭 구매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시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무조건 다이어트에는 소주가 맥주보다 낫다는 건 아니에요. 결국의 핵심은 알코올을 덜 섭취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소주만 마셔서 만취하기 vs 맥주만 마셔서 만취하기를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맥주만 마셔서 취하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저도수이기도 하고 좀 배가 금방 부르니까요. 결국에 소주로 만취해버리면은 어차피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이어트에 증류주가 낫긴 하지만 개인차를 고려하셔서 그나마 술이 덜 취하는 주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소주나 위스키 한두 잔만 드시는 정도다 하시면 역시 증류주가 나을 것 같고요. 친구들과 소주를 마시면 거의 과음을 한다 하시면은 가볍게 맥주나 막걸리 한 잔이 나을 거고요. 또한 술을 드실 때 고열량의 기름진 안주보다는 단백질, 식이섬유 위주의 안주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애주가끼리 나누기에는 좀 슬픈 이야기를 전달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여러 논문의 연구 결과 적당량의 술은 비록 꾸준히 드시더라도 체중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주 아쉬운 거는 적당량이 하루에 한두 잔이라는 점이지만요. 저에게는 좀 터무니없이 부족하긴 하네요.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과음하지 않고 적당히 술을 마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살도 덜 찐다입니다. 제가 평소 소개드리는 맛있는 술들을 시음도 하고 즐기면서 드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끝.